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청소년 3명 중 1명은 학업 부담 및 성적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큰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학업에만 몰두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이 이후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 직군의 유행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의 40%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수입을 택했으며 22%는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적성, 흥미를 직업 선택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14%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돈을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자 하고 정해진 수순을 강박적으로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적당히, 남들처럼, 남들만큼, 평범하게 모두 우리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선택의 다양성에서 멀어져 갔을까요?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오로지 나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성을 잃은 사회의 일면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세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수빈이라고 합니다. 김흥식입니다. 한유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학교 스펙이라던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좀 저에게는 좀 더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저에게 많은 이점을 주는지 그 부분이 저에게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공부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흥미를 상당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탐구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목적을 가졌고 또 그런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홍보했던 학교 유형이라서 저기에 진학하면 조금 더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대학은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겠다 싶어서 후회하고 자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친구들이 좀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비교가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많이 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이제 학교 선생님의 말은 이건 생기부 채우는 수업이야 라고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OT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꿈꿨던 교육은 뭐 이상적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 나이에 맞는 하나의 교육, 배워야 되는 내용을 공교육식에서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걸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았던 건데 그런 것보다는 단순히 학생들이 검증되지도 않은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 누군가의 레포트라는 것을 조잡하게 그 지식들을 배워와서 단순히 발표하는 것을 교사가 검증도 없이 그냥 그 지식을 생활기록부에 채워넣는 행위가 상당히 이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저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대학교를 찾고자 한 선택이라 큰 후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퇴를 하기 전이나 하고 난 직후나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과 이렇게 좀 어울리고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크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제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를 한두 살 더 먹다 보면 많은 다른 현실적인 조건들이 덧붙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얼마나 재미를 느끼느냐라고 하는 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되게 고려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응급구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남을 돕고 구했다는 이 만족감이 상당히 컸고요. 그때부터 이제 보건 쪽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저는 제 진로가
어느 이제 안정적인 직업까지 도달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데요. 그걸 감안하면서도 이 진로를 택하고 싶었던 건 제가 이 일을 가장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조그마한 소논문이나 에세이, 쪽글 같은 거를 썼을 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정말 한 문단을 쓸 때도 8시간을 고민을 하면서 문장을 쓰고 그런 좀 글을 쓰는 작업이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리 쪽이나 예체능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나 주변이 그쪽으로 가면은 제가 좀 더 많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주변들이 너를 우습게 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렬한 거부감을 좀 보였고요. 대학을 그냥 진학하기로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회적 관념들, 사회적 기준, 사회적 틀 이런 거에 의해서 선택하게 됐던 거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는 게 사실 우리는 그 학교를 왜 진학해야 되는가를 그 나이에 고민하고 진학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의무교육이라고 했을 때도 뭐 그런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또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 홈스쿨링 같은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택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그냥 모두가 가니까 그냥 큰 고민 없이 진학했다라는 게 그냥 사회적인 의식과 사회적인 관념에 의해서 모두가 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에 이제 친척분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지금 성적이요? 했더니 너가 이제 가려고 하는 학교가 무슨 이름의 학교냐? 막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사실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사실 관심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어느 지위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인에 대해서. 사실 옆에서 이제 들려오는 잔소리도 당연히 많고 그런 사회 주변에 이제 기대와 하나의 좀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또 많이 느끼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삶을 생각해 볼 만한 기회가 충분치는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경로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만큼 비교할 것들도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 기준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삶의 경로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편에 속하는 사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쟁 사회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사회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됐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꿈을 향해서 많이 쫓아가는 현상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학원을 진학한 친구라던가 혹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쟁취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이 가지는 우울감에서 그게 제일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이제 가지려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그게 기회가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 선발 인원에 들지 못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충족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이제 그 선발 인원의 TO에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그런 경쟁에 이제 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맞구나를 느꼈습니다.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 오지랖 부리지 않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론 뭐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어느 정도 관리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 어떤 보편적인 루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벗어나는 선택에 좀 많은 관심들을 좀 꺼주는 게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이제 분야에서 뭐 아니면 배경, 뭐 사건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글을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본인도 하나의 사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좀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가 더 좋게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도전을 추구하는 이유는 도전이 없으면 삶이 참 뭐랄까요? 다채롭지 못하다? 굉장히 단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스케치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 어떤 색칠과 어떤 질감을 더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무한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잘하는 거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본인이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여러 가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을 되뇌이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제가 뭐 지원 사업에 선정된다거나 공모전 혹은 대회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뭐 1년 뒤, 2년 뒤에 어떤 안정적인 수익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특정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지원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서 혹은 어떤 특정 오프라인 프로젝트가 제 기대만큼 못 미친다고 해서 또 그게 사업체나 혹은 저 개인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항상 어느 정도 중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좀 그래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를 만드는 중입니다.